네, 안녕하세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2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라는 챕터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가식을 버리고 프로가 되라. 장거리 노선에서 1등석 승객들은 거의 모두 경제지를 찾는다. 1등석 승객들은 1차적 관심이 경제이며 그래서 돈을 더 번다. 3등석 승객들은 1등석이 넓은 좌석을 부러워하면서도 1차적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재미난 기삿거리들이다.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일을 개선하고자 자신의 힘을 모두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것이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한 대상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 같은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간이 남는다고 크로노스가 많다는 뜻이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워나가라. 우선은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그런 것들부터 마스터하라.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돈을 모을 때는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인간 날파리들은 아름다운 혈연의 정이니 아름다운 우정이니 그럴듯한 것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당신에게는 고통만 줄 것이다.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일찌감치 면도칼로 도려내라. 깨진 항아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절대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깨진 항아리에는 물 붓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 구멍을 몸으로 막아야 하는 두꺼비가 되기 싫다면 말이다. 이생망 정말 그럴까? 여기서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것이다. 유독 작금의 MZ세대에는 이생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첫째, SNS 때문이다. 돈 자랑하는 연놈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보니 그들이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박탈감의 크기가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증대되었다. 둘째, 그 우라질 놈의 워라블 때문이다. 셋째,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누울 만한 공간을 미래에 소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꿈을 가져라 혹은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마치 명예나 지위, 돈, 학벌들에 대한 꿈과 야망이 성취되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목표가 성취되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성취감이 행복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하면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유용의 것이건 무용의 것이건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이 종종 자살하는 이유 역시 삶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고 나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나의 미래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오판하고 그런 자살 시도를 하였다.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이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그 권리를 누리려면 스스로의 변화를 먼저 주도하라. 당신 스스로 뿌듯하여 질 수 있는 주체적 삶을 살아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은 이미 생명이 죽은 삶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때 행복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법이며 덤으로 뿌듯함마저 느끼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흥미로운 것들과 관련 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충분히 몰입할 때 찾아온다. 픽센트 미아이. 전쟁터에서 휴머니즘을 찾지 마라. 전쟁터에서 전쟁의 법칙을 무시하고 휴머니즘을 찾으면 당신이 죽는다.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경제전쟁은 더더욱 심화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휴머니즘의 향기가 그윽한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당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제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행동해야 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지금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뿐이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 앞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갈라진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하여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 일을 어떻게 하여야 잘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종류만 따지는 이런 태도는 자네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그 결과 가난이 세습되고 만다. 가난한 자들의 특성은 버려라. 왜 사람들은 백만장자들의 특성만 배우려고 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그 특성들은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부모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부모와는 상관없이 사회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첫째, 돈 받은 것 이상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둘째,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넷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쓰고 싶어 안달이 난다. 다섯째,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한다. 여섯째,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며 쉽게 흥분한다. 순박하여서가 아니라 전체적 상황을 보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흑백 논리에 아주 강하다. 자기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별로 없다. 일곱째,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당신이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난한 친구들을 찾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아라. 그들의 말에 당신이 공감을 한다면 당신도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왜 돈 문제 외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은 환경이 바뀌되면 재빨리 그 새로운 환경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연 심리이다. 우리는 독립적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비교 심리라고 한다.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소성이지 마라. 남들이 불어넣은 이미지에 세뇌되고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하여 타인에게 보이고자 소유하라는 태도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면 투자에 사용할 자금과 시간은 점점 더 재료에 가까워져 오히려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 아니다. 경제를 배우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을 더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선택을 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저울을 갖고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부자의 생각을 알면 부장의 생각을 알면 부장이 될 수준이고 사장의 생각을 알면 사장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부유하다는 것이 죄는 아니다.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도둑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참 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부자는 돈독이 들어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가져올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있는 놈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까? 상품을 통해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할수록 발견하는 것은 더 적어질 뿐이며 만족감은 반감기가 짧고 빠르게 사라진다. 더 이상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부자는 허탈해진다.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부자가 되는 길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지 않다. 갑돌이, 갑순이 모두 다 덤벼드는 그런 쪽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끈다고 했다.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의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인기 있는 멋진 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차라리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을 두드려라. 진짜 재테크의 1단계는 남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몸으로 하는 것이다. 외식? 남편이 집에서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외식이다. 고귀하게 포미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자가 된 뒤에나 그렇게 해라.